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은경입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초등 심화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저는 저희 CNA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NA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독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서가 바로 학습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부족한 친구들을 비교해 보면 그 기저에는 반드시 읽기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읽어야 하는 책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압축해서 밀도 있게 담고 있는 비문학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읽고 이해하고 구조화해서 자기 것화한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구조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냅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을 읽어도 구조화시키기는커녕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은 주위에서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학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학습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읽기 능력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해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밀도 있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글자만 따라가면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책이 담고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독서가 곧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학습이 중요해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책을 더 밀도 있게 읽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실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이유로 독서량이 반감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시기는 일생을 거쳐서 아마도 유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다양한 유형의 책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어주시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시기에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책 읽기에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재미있게 읽어주는 책 읽기와 내가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어려운 책 읽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저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이의 읽기 독립도 중요하지만 엄마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좀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은 읽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읽는 책은 주로 과제 수행을 위한 독서, 읽기를 제외하고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학습 부담이 늘어나서 책 읽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가 가장 많이 들려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러한 핑계를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짜 우등생들은 이 시기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책 읽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뎌내기 힘들어하지만 이미 책 읽기가 체득되어 있고 그것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낀 친구들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들의 일주일 스케줄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읽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등생일수록 독립적인 독서 시간을 배정해 놓고 끊임없이 읽기를 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처럼 책 읽기를 하는 데까지는 사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학습 부담이 커질 때 이것을 시작해서 그것을 체득화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독서를 체득화하는 가장 마지막 시기, 그리고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한 번씩 되짚어 보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서에 기반해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수업은 독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내야 하고요. 이 선정 도서를 토대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워크북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 논술, 첨삭까지가 한 차시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4위일체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독서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할까 목표를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년 때까지는 책 읽기는 사실적 독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그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비판적 독해라든지 추론적 독해가 가능해지는 시기이고 이런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함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찰력이 함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통찰력이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등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까? 크게 네 가지로 독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문학과 비문학의 도서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년 때까지 아이들의 책을 읽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학적 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비문학 도서의 비율을 높여서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이 40대 60 정도에 이를 수 있도록 비문학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이들의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독서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집중해서 읽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독을 하지는 않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책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교과 연계 도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중에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책 안에서 정말 필요한 책, 좋은 책,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좀 치중돼서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님들께서 교과 연계 도서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을 확인을 해서 어떤 책을 아이에게 추천해주면 좋을지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전 작품 읽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지금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통찰력이 함양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비판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접해야 하는 영역은 역사와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었던 전래동화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원전 그대로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때부터 연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권의 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책을 아이들이 읽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그 책의 내용을 쭉 짚어가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좀 더 폭넓게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은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을 익혀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독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 도서를 선정을 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 맞춰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토론입니다. 자, 토론 실력이다, 토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말하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론은 준비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일단 자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료 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수단은 당연히 인터넷 검색일 텐데요. 인터넷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좀 더 양질의 자료인지, 다시 말하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조사했다라면 이제는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원고를 작성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비로소 수업 시간에 말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단순히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미 정리했었던 글쓰기의 내용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아이들 앞에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할 때에는 말투라든지 목소리, 표정, 시선 처리,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크기 이런 부분들까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간구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듣기 영역입니다. 토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말하는 시간보다는 들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이어지는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답답할까를 따져보면 그 기저에는 토론자들이 타인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계속해서 해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그 말하기에 맹점을 좀 찾아내고 그 맹점을 짚어서 반박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듣기라는 부분, 특히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듣기 능력을 함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론이라는 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고 하는 언어의 4대 영역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논술과 첨삭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도 논술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아이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용한 평가 도구가 논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결론 내어진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논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사실 우리 아이는 글쓰기 솜씨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이들의 글쓰기 솜씨가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고나는 글쓰기 솜씨가 큰 영향을 발휘하는 부분은 문학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처럼 실용적인 글쓰기는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독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논술 수업, 논술 글쓰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1대1로 선생님과 개별 첨삭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온 글쓰기 내용을 읽어보고 이 내용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첨삭은 말 그대로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문단 나누기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갖추었느냐라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논제를 제대로 파악했고 그에 맞춰 계율을 잘 짰으며 계율에 맞추어 글을 잘 정리했는지 그리고 논지 전개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지 등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첨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저희 이제 설명의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논술 첨삭 사례입니다. 지금 고학년들은 이렇게 이제 원고지 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네, 실학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 제목 보이시죠? 네. 일단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함께 주제를 선정해 줍니다. 글쓰기 주제를 선정해 주면 그 글쓰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이들과 세부적으로 계율을 짜게 됩니다. 여기 계율안인데요. 이 계율을 작성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은 일단 선생님이 짚어주지 않으면 주제를 던져주면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고 보거든요. 열의 아홉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결론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율짜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혼자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이 함께 서론은 어떤 내용, 본론은 어떤 내용, 결론은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계율을 짜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구상을 해서 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율 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계율을 짜고 글을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율을 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같은 부분들을 틀리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쓰기 혹은 고쳐 쓰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쓴 부분 중에 일부분을 다시 한번 고쳐서 스스로 교정해 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안에서 재량껏 아이들의 이제 특성을 파악한 뒤에 완급 조절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원고지 쓰기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포스터를 작성한다든지 토론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글을 작성한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함께 진행하면서 다양한 글의 갈래의 형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혀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독서, 토론, 논술, 첨삭에 이르는 4위 일체의 수업을 지향해서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5, 6학년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연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학년인데요.
5학년 프로그램은 일단 한국사 프로그램을 뼈대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프로그램은 지금 1, 2월 달에 전근대사, 7, 8월 달에 근현대사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5학년 때 학교에서 한국사를 비중 있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배경 지식을 쌓고 미리 이제 한국사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통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3, 4, 5, 6월 달에 보시면 여기 이제 토론 강화, 1, 2, 그 다음에 논술 강화 1,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3, 4월 달에는 이미 이제 토론 강화 수업이어서요. 각각 저희 학원에서 수행하게 되는 찬반 대립 토론 안에서 입론은 어떤 역할인지,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은 어떤 역할이고 어떻게 수행하며 토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전 토론에 이미 이제 응용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논술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 실력, 글의 갈래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문학과 비문학으로 해서요. 3개월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문법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법은 중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국어를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익혀 나간다라고 하면 또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법의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5학년 하반기에 초등 문법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문법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라든지 품사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학년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학년 연간 프로그램은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 2월 달에는 세계사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5학년 때 이제 한국사 통사의 흐름을 좀 살펴봤다면 6학년 1, 2월 달에는 세계사 수업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을 넓혀 나가고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5학년, 6학년에 이렇게 세계사와 한국사라고 하는 역사 프로그램이 제정되어 있는 이유는 이 시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 통찰력을 기르는데 반드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사는 사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통사를 접하게 되는데 접하게 되는 내용이 굉장히 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 세계사 통사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해놓고 기본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야 그 내용을 보다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사회과학과 통하다라고 해서 통합교과 논술이 진행이 됐고요. 5월과 6월에는 오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초등 고학년 심화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심화독서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은 굉장히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런 걸 왜 읽어야 돼요? 라고 반문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책이 읽힌다라는 건 그때의 시대적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전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는지까지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월부터 그 익년 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예비 중일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예비 중일 과정은 말 그대로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교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서를 선정을 했고 워크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사회, 지리, 과학, 기술, 비문학, 독해에 이르기까지 중등 과정을 거쳐 나가기에 앞서서 그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5월 달에 5, 6학년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학년 5월 달 수업은 논술 강화 첫 번째 인문 철학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4월 토론 강화 수업에 이어서 글쓰기 강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5, 6월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갈래의 글쓰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5월 달의 세부 주제는 인문 철학인데요. 인문 철학은 사실은 아이들에게만 책을 선정하도록 놔뒀을 때 아이들의 손이 가장 안 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고 재미없고 딱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분야의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권해야 하고요. 더군다나 인문, 철학, 역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런 인문 영역의 도서들은 단순하게 그 책의 내용의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인문학적 지식이 다른 모든 영역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친구들은 오히려 주제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문 철학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워크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주차에 진행하는 이제 워크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이 크는 인문학, 음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워크북 맨 앞 표지에는 이렇게 CNA 독서 노트라고 해서요. 그 주차에 읽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독서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고요.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학교별로 독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생기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전 단계로서 미리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북의 구성은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배경, 그다음에 어휘, 독해, 토론, 그다음에 논술 이렇게 5가지 영역인데요. 배경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주제와 관련해 같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고요. 도서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제 한 가지씩 짚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워크북에 나와 있는 모든 제시문들은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책은 더럽게 읽을수록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잘 각인이 되겠죠. 읽으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심 문장이나 핵심어 같은 것들을 반드시 찾아서 표시하는 연습들이 나중에 이제 비문학 제시문들을 독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관련된 여러 제시문들도 아이들이 중심 문장을 찾는 데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휘 영역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선정도서에서 중요하게 이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도 문해력의 바탕이 어휘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자성어입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성어를 배치해서 한자성어의 활용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책을 얼마만큼 잘 읽어냈느냐, 정독을 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실적 독해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추론적 독해가 가능한지, 까지도 살펴보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형 농업을 통해 기업이 어떠한 이익을 얻는지 정리해봐라 라는 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책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답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대략적으로 답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같은 것이 추론적 독해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푸드의 특징을 살펴봐라. 그
특징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봐라, 추론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토론입니다. 이 토론 영역은 일종의 사고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정도서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들을 저희가 뽑아봤고요. 그 주제별로 스텝을 2개에서 3개 정도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해서요. 본인과 한번 연결시켜서 본인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문제들을 구성을 했고, 2주차는 이제 나를 넘어서서 사회와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식품, GMO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관련된 제시문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시문들은 선정도서의 제시문뿐만이 아니라 선정도서 이외에 GMO와 관련된 다양한 비문학 제시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문 같은 것들을 추려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선정도서를 읽는 것과는 또 다르게 아이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론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5학년에서 토론의 기본기를 닦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텝 3번째에서는 이제 미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찬반 대립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 1팀의 근거가 쭉 정리되어 있고 입장 2팀의 근거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은 토론 준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쟁점별로 근거를 정리해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찬성하니까 찬성팀만 정리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토론을 할 때에는 내가 찬성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팀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반대팀의 입장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 토론 과정에서 상대팀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반박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는 찬반 입장을 모두 정리해 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제 수업 준비를 해오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토론 일지 부분은 실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논술입니다. 5월 달에 중심은 이제 논술 강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각 주차별로 논설문, 설명문, 기획문, 기사문, 일기쓰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글의 갈래를 이해하고 그러한 글들을 쓸 때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글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실전 글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학년 프로그램이고요. 6학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프로그램은 역시 이제 고전 수업입니다. 논어에 대해서 이제 5월 달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논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어라는 것은 사실은 동양 철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와 제자들의 논의 내용이 모아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논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동양 철학의 기본을 닦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논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관을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가치관을 키워나가는 데 유용한 수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논어 수업은 크게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 그것을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예, 그리고 공자가 생각하는 배움이란 무엇인지 학, 그리고 공자가 생각했었던 인격이 완성된 자로서의 군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차별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논어 수업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별도의 선정 도서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논어라는 책 안에서 저희가 주제별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주제별로 강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논어 수업을 하면서 별도로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선정 도서, 참고 도서를 저희가 미리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책 내용들을 병행해서 읽어 나가게 된다라면 선정 도서 없이 워크북만으로도 이미 논어의 중심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논어 워크북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학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앞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 서울대 선정인문고전 60선에서 논어책을 참고 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학 부분을 수업을 할 때에는 여기 3장, 7장, 10장을 읽어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논어 워크북을 풀어내게 되면 워크북 풀어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과 통하다 부분은 아까 5학년에서 봤었던 배경 열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학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알고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선정해 놓았고요. 이 부분 역시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고 글을 분석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통하다 부분에서는 이제 논어 원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강독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어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 어린이 버전으로 해설되어 있는 해설서가 아니라 논어 원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읽어보고 써보고 풀이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정도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업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논어 원문을 읽어보고 강독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이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공자와 통하다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5학년 워크북의 토론과 토의 부분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우리가 이제 같이 강독을 해봤다라면 이 논어의 각각의 구절,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의미를 파악을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논어,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 배움이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논어 제시문뿐만이 아니라 여기 비문학 제시문이나 문학 제시문들을 함께 구성을 해서 논어의 의미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짚어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논어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토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배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라면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역시 마지막에는 토론 준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토론 준비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이렇게 빈칸이 좀 더 생겨난다라는 거죠. 공부가 무엇인지 용어 정의를 스스로 해보거나 주차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뭐 배경 제시를 스스로 해본다거나 아니면 쟁점별 근거를 본인 스스로 찾아본다라던가 해서요. 5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토론을 준비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주었다라면 이제 6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스스로 용어나 배경, 쟁점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글쓰기로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CNA 논술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명인데요. 전 설명도 듣다가 채팅 질문들 고민을 많으시죠? 저도 이제 아들이 고3이고 딸이 초6이라 터울이 좀 있다 보니까 또 큰애 때 했던 걸 제가 장원 한자 무슨 영업사원 같습니다만 초등 때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한자 급수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좀 기대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때가 또 있고 또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가 또 어느 순간 확 지나니까 전혀 뭐 이렇게 안 하는 또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데일리 뭐 위클리 먼스리 이렇게 좀 목표 세워서 하시는 것도 좀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어휘력의 근간 리터러시의 근간은 책이죠. 오프라인 책을 통해서 개념어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고 특히 이제 저희 수업에서 추구하는 게 책의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토론도 하고 논술도 하고 하면서 평생의 자기 근간 어휘로 삼을 수 있는 게
좀 장기적인 좀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3, 4학년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5월 달에도 월요일에 학부모 설명회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특히 저희 그 금요일 날 학부모 교양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두 자녀를 서울대 보내신 우리 학부모님이자 저자분 직강으로 해서 금요일 오전 11시하고 오후 8시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주로 학부모님들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학생들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좀 생각인데요. 그렇게 프로그램 안내가 돼 있으니까 뭐 이 눈치채셨겠지만은 월요일 설명회 아이디하고 금요일 교양교실 아이디 암호가 똑같습니다. 뭐 거의 제 줌 아이디 암호가 거의 뭐 공용 아이디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따로 뭐 학원에 문의 안 하시더라도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셔서 뭐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초상권이나 여러 고민들이 좀 있는데 다들 뭐 잘 활용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4월 달까지도 이렇게 100여 분 이상의 학부모님들 또 전국의 학부모님들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네. 논어 과정은 한 달입니다. 예, 김은경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